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53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강보합 316.36입니다. 올봉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상단선 하단선 아무것도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되죠. 지금은 매도할 위치까지도 가지 않았고 매수할 위치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아직은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주봉은 상단선을 맞고 내렸는데 이게 봉이 바뀌면 상단선을 맞은 게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요. 잘 보시면 안 쓴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찍고 나서 밑으로 확 당기면 찍고 나서 상단선을 찍고 나서 밑으로 확 당기면 이게 와서 붙는데 찍고 나서 당기지 않고 위로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단선과 만나지 않은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보합에서 시작하면 매도가 먼저 나오는 거죠. 보합에서 시작하면 상단선이 이제 질비합니다. 총 6개가 있어요. 총 6개. 여기가 316.70이잖아요. 316.70에서 324.50 사이에 6개의 상단선이 있어요. 그리고 하단선은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뭐 월요일날 갭상승이 크게 나온다면 모를까, 이 상태로 시작하면 어쨌든 이제 상방은 제한적인 거죠. 설사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고가 위에도 상단선이 꽤 많아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하방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봐야죠. 하방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일봉. 일봉은 박스. 일봉은 또 박스입니다. 하단선 올라오고 상단선 내려오고 그냥 계속 자리에서 놀고 있어요. 자, 선물 올봉. 아무것도 안 찍었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거든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이따가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 상단선 찍었고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상단선이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안 쓴 것처럼 아직 하락 추세선을 하나도 안 쓴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317.30부터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서 갭상승을 하면 그나마 상단선이 올라갈 텐데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하락에 진짜 유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개파락이 나왔다 그러면 상단선 각도가 굉장히 예리하게 만들어지고 하단선 각도는 다 뭉개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하방에 유리해지는 거죠. 지금은 약간 중립이에요. 약간 중립. 왜냐하면 지금 하단선이 만들어진 게 약하지만 314.80 정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아랫꼬리랑 비교해 본다면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저가의 거리와 시가 대비해서 고가의 거리를 비교해 본다면 고가 쪽이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어하기에는 저가를 방어하기가 더 쉬운 구조인 거죠. 발달하기는 상단선이 더 발달했지만 방어하기에는 저가를 방어하기에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로만 본다면 비슷한 힘의 논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저가랑은 가까워지면서 상단선이 발달하는 구조니까 그때는 이제 하락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주봉은 하락 추세가 다음 주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갭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일봉은 박스.
자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볼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220억을 사고 외국인이 909억을 팔고 기관이 336억을 샀습니다. 신기한 거는 지금까지 1월부터 3월 3일 현재까지 현물을 가장 많이 매수한 주체는 외국인인데 오히려 외국인이 현물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막은 게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물을 1671억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는 얼마가 남았냐? 얼마 남았냐면 1984억에 남았어요. 1671억을 팔아서 1984억. 누적으로 보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지금 누적으로 1조를 넘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맥스가 9천억 된 것 같아요. 9,203억이 한 번 있었고 9,203억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9,284억이 하나 있고 그리고는 없는 것 같죠? 그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 기억이 맞다면 2월 16일 날 장중에 1조 4천억 샀었거든요. 1조 4천억을 샀었는데 그때 장중에 한 5천억? 5천억 정도를 털어서 9천억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전일에 2월 15일자가 마이너스 3,134억, 그러니까 3,134억 매도해서 6,147억 매수로 바뀐 건데, 저것도 2월 22일자로 보면은 또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근데 다 청산했다가 또 6,349억 원어치 누적으로 샀다가 이제 1,984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없어요. 지금 방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선물의 흐름은 매수이긴 하지만 누적으로 쌓여있는 돈이 없다. 앞으로 월화수목 4거래일 남았잖아요. 4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누적으로 쌓인 돈은 없어요. 저거는 장중에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만은 보면 그냥 뭔가를 판단할 정도의 사항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뭐 1984억 때문에 위로 가겠어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얼마든지 저 정도 금액은 시초가에도 다 던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선물 쪽에는 방향성이 없다. 그리고 현물은 지금 개인이 매수죠. 매도. 개인이 매도예요. 현물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끝났어도 상방에 대한 자금 흐름은 유효한 거죠. 만약에 이게 하방으로 갈 거면 일단 선물은 2천억 이상 매도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현물은 한 4천억 이상 나와야 돼요. 특이한 건 고버스는 이미 매도로 돌았어요. 고버스는 매도로 돌았는데 아직 현물하고 선물은 매수 쪽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봉이 사실 상승할 의지가 강했다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지수를 끌어올릴 의지가 강했다면 저라면 오늘 주봉 종가를 올렸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충분히 주봉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굳이 주봉 종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의 스코어만 보면 이게 지금 하락도 아니지만 아직 상승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도 아닌 거고
하락도 아닌 거고 그냥 애매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결과를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시초가가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도 그렇고 2월 달에 만들어진 고가 있죠. 2월 달 고가. 1월 고가 말고 2월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2월 고가가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등은 유효하다고 봐요. 그렇게 그려도 무방한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월봉상 전월 고가를 넘지 않는다면 하방은 유효한 상태라고 보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2월달 고가가 1월달 고가보다 높아요. 우리는 1월달 고가가 2월달 고가보다 높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고가는 1월달에 있어요. 329. 근데 2월달 고가는 326대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스닥 지수는 2월달 고가가 1월달 고가보다 아마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온다고 해도, 그죠? 반등이 온다고 해도 크게 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크게 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전고를 못 넘는다라는 거는 국장도 코스피 200 지수도 지난달 고가를 못 넘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 고가의 그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을 의지가 있다면 생각보다는 빠르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죠. 참 어렵게 가요. 어렵게.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미국 증시 끝나고 나면 야간 선물 반영해서 주말에 다시 분석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